4,800억 원. 한 은행 지점에서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금액입니다. 해킹일까요? 금융사기? 횡령?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할머니의 존엄이 짓밟힌 대가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 2025년 2월 14일 오전 9시 50분 서울 강남 테헤란로.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리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거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유리로 뒤덮인 38층짜리 건물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은행 강남 VIP 프라이빗 센터. 금빛 글씨로 새겨진 간판은 마치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남방의 기운과 함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디올의 자딘 드 바가텔과 에르메스의 투아레그가 섞인 듯한 한 병에 5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디퓨저의 향기였습니다.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높이 5m, 이탈리아 카라라산에서 직수입한 백옥 대리석이 바닥과 벽면을 덮고 있었고 자연광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공간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벽면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점화 시리즈 7억 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조각 5억 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12억 원, 중앙 라운지에는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트로나 프라우의 가죽 소파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 세트에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소파들이었죠. 그 위로 오스트리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만든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조명이었습니다. 한쪽 구석 바리스타 바에서는 갓 내린 커피 향이 풍겨나왔습니다. 손님, 오늘의 원두는 파나마 게이샤입니다. 100g에 35만 원이죠. 젊은 바리스타가 능숙하게 라떼아트를 그려냈습니다. 하트 모양, 발렌타인데이니까요. 이곳의 고객들은 달랐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은 50대 여성, 손목에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2억 3천만 원. 그녀의 손가락에 낀 반지는 5캐럿 다이아몬드. 빛을 받아 무지개 빛을 뿜어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샤넬 클래식 백, 시즌 한정판, 1,200만 원. 맞은편 소파의 남성, 브리오니 맞춤 정장, 1,800만 원. 손에 든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직접 공수한 것이었습니다. 바 쪽 테이블의 젊은 여성, 에르메스 버킨백 35, 4,500만 원짜리를 무심하게 의자 옆에 걸쳐두고 최신형 아이폰 프로 맥스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출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최소 예치금 10억 원. 그것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박명자 78세가 들어섰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재즈 음악도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명자의 모습은 이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색 코트, 언제 샀는지 모를 만큼 낡았습니다. 소매 부분은 닳아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 왼쪽 팔꿈치에는 검은색 털실로 덧댄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아마도 명자가 직접 바느질한 것 같았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 시장에서 5,000원에 파는 아크릴 소재,
색이 발에 한때는 빨간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흐릿한 분홍빛이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 한때는 흰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왼쪽 신발 앞코는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접착제로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우리 슈퍼라는 동네 슈퍼마켓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봉지는 여러 번 접어서 사용한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손, 거칠고 주름진 손,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조금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비닐봉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남편 박재훈이 남긴 낡은 통장 한 장, 빨간 주머니에 든 인감도장, 그리고 상속 서류들, 샤넬백을 든 여성이 라떼를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던 남성이 신문 너머로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버킨백의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경비원 박진수 34세. 그는 이 VIP 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키 178cm, 단정한 헤어스타일,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네이비 유니폼. 그의 가슴팩에는 박진수 마이너스 수석 안내원이라는 금색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로비의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지, 소파에 쿠션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화장실 휴지가 충분한지. 그는 VIP 고객들을 알아보는데 탁월했습니다. LG그룹 구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삼성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SK 부회장님, 오늘은 3번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사에는 각도가 있었습니다. 회장급은 90도, 부회장급은 75도, 이사급은 60도, 일반 VIP은 45도. 정확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절하지 않은 방문객도 걸러내는데 능숙했습니다. 진수는 명자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명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하자 진수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진수는 주변을 살짝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말하듯이. 여기는 VIP 전용 센터입니다. 어르신, 일반 창구는 건물 뒤편 1층에 있어요. 명자는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비닐봉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습니다. 예약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10시예요. 박명자, 예약을. 진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셨다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여기를, 예약을.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명자입니다. 진수는 손에 든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한 번 스크롤, 두 번 스크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0시 AM 박명자.
VIP 특별 예약 어떻게? 진수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VIP 특별 예약은 최소 10억 원 이상 예치 고객만 가능한데 혹시 자녀분이 대신 예약해 주신 건가? 아니면 시스템 오류? 아, 네. 진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혹감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는 손을 들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그 손짓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실수로 들어온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안내하는 듯한 의무적인, 냉담한 그런 손짓이었습니다. 명자가 라운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술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창가 소파의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진, 53세. 강남에서 피부과 세 곳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손에 든 샤넬백은 이번 달에 산 것이었죠. 세 번째 버킨백이었습니다. 저기 좀 봐. 혜진은 샤넬백을 무릎에 더욱 가까이 당겼습니다. 마치 명자로부터 보호하듯이 저분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옆자리의 친구가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 길 잃으신 거 아니야? 아니면 자식이 예약해 준 건가? 요즘 효자 효녀들 많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어딘데? 혜진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VIP 센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했죠. 나 은하은행 VIP야. 거기 알지? 강남에서 제일 고급진데 일반인은 못 들어가. 그것이 그녀의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지위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편 소파, 강민호, 48세, IT 벤처기업 대표, 작년에 회사를 700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지나가자 민호는 노골적으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눈에 띄기 싫다는 듯이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 제발. 그의 머릿속 생각이었습니다. 민호는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대 때 월세방에서 라면만 먹으며 코딩하던 시절. 그때 그도 저런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VIP입니다. 과거는 잊고 싶었습니다. 바 쪽 테이블, 김소희, 29세, 아버지의 회사 이사, 3대째 이어온 제약회사였습니다. 소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 카카오톡. 친구에게 진짜 웃긴 거 봤어. 킥킥킥. VIP 센터에 노숙자 스타일로 온 할머니 있음. 킥킥킥 대박 아냐? 킥킥킥 사진 찍을까? 킥킥 친구의 답장. 킥킥킥 미쳤다 진짜로? 사진 킥킥. 소희는 살짝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명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명자의 눈빛,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래 알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라고 말하는 듯한. 소희는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진짜 VIP들이 피해보는 거야.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저러니까 은행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명자는
이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익숙해진 감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6.25 전쟁 직후 판잣집에서 살던 때 학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거지 왔다. 너 집 판잣집이지? 킥킥킥.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대신 남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식모. 요즘 말로 가사 도우미.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때도 시선이 있었습니다. 식모 주제에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봐. 그리고 25살 때 박재훈을 만났습니다.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청년. 손에는 기름때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명자 씨, 나랑 결혼해줘요. 가난하지만 당신을 평생 존중할게요. 재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난했지만 명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식모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내가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20년 전 IMF 외환위기,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대출금 500억입니다. 내일까지 갚으세요. 못 갚으면 공장 경매 들어갑니다. 그때 은행 지점장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은하은행이었습니다. 박 회장,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 회사는 끝났어요. 직원들 다 해고하세요. 그래야 몇 푼이라도 건지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들은 내 가족입니다. 한 명도 못 보냅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재훈은 모든 개인 재산을 팔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20억, 명자의 보석들 5억, 차, 땅, 주식 모두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협력업체 대금을 갚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못 갚았습니다. 박 회장 미쳤어요? 은행 돈은 갚아야죠. 직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3년 뒤 기업은 되살아났습니다.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협력업체들이 외상을 해줬습니다. 재훈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10년 뒤 성광그룹이 됐습니다. 직원 5,000명, 연매출 2조 원. 하지만 재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우리 검소하게 살아요.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해요. 그래서 명자는 지금도 낡은 코트를 입습니다. 재훈이 선물한 마지막 코트였으니까 지금도 동네 슈퍼 비닐봉지를 씁니다. 재훈이 그랬으니까 비닐봉지도 돈이야. 아껴 써. 명자는 조용히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주변의 속삭임은 계속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분 여기 처음 오신 것 같은데 VIP 예약은 어떻게 한 거지? 자식이 대신 해준 건가? 근데 저렇게 오면 여기 분위기 좀 그렇잖아. 맞아. 우리가 돈 내고 VIP 되는 건데. 명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재훈 이름이 적힌 그 통장. 여보. 명자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박명자 고객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3번 창구로 오세요.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곧게 폈습니다. 78년 인생.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명자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피식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신문 너머로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3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 최수진 29세. 그녀는 단정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다림질이 완벽한 흰 블라우스는 빳빳하게 풀을 먹였습니다. 헤어스타일, 단정한 업스타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진 안경,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한 디자인. 이름표에는 최수진 수석 VIP 컨설턴트. 수진은 이 은행에서 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 은행원이 꿈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일반 창구, 다음 2년은 VIP 보조, 그리고 지금 VIP 전담 컨설턴트. 그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VIP들을 상대한다. 나는 특별하다. 명자가 비닐봉지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낡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안쪽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효과음 컴퓨터 키보드 타자 소리. 그녀는 통장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계좌번호는 3015억 8997만 9852. 개설일은 2003년 3월 15일. 명의는 박재훈. 잔액은 23만 원. 수진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런 고객이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돈 없는 노인. 아마 사기 당한 거겠지. 보이스피싱? 아니면 자식이 돈 가로챈 건가? 혹은 치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 고객님이 아니라 할머니. 명자는 그 호칭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VIP 센터입니다. 모든 고객은 고객님 또는 회장님, 이사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명자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은. 수지는 통장을 명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거의 잔액이 없는데요. 2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찾으려는 건 다른 계좌입니다. 예. 박재훈 명의로 된 정기예금요. 수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객님, 잠깐, 지금 고객님이라고 했나요? 아니, 할머니로 다시. 할머니, 본인 명의가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말하듯. 혹시 보호자분과 같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사기도 많고. 옆 창구에 앉아있던 고객이 피식 웃었습니다. 작지만 명자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런 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다른 고객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통장 다 털렸다니까. 노인네들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관리를 해야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재우는 제 남편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상속 서류는 다 가져왔습니다. 명자는 비닐봉지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동의서, 인감증명서 모두 구겨져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느라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귀찮다는 듯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그럼 그걸 먼저 말씀하시죠.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이것도 그녀는 서류를 톡톡 쳤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습니다. 공증이 안 돼 있네요. 다시 구청 가셔서 무슨 일이십니까? 중저음 목소리. 김태준 45세 은하은행 VIP 센터장. 그는 이 센터의 책임자였습니다. 키 175cm, 약간 나온 배, 명품 시계를 찬 손목. 그의 얼굴에는 내가 여기 책임자다라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센터장님.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상속 절차도 제대로 안 된 통장으로 인출하시겠다고. 태주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 다른 운동화, 떨리는 손, 비닐봉지. 그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수상하다. 보이스피싱? 아니면 치매 또는 자식들이 돈 가로채려는 건가? 태주는 20년 은행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를 많이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노인들, 자식들에게 속은 부모들, 치매로 돈을 잃은 사람들, 내가 막아야 한다. 그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고객님, 태주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모르는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요즘 노인분들 노리는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검찰청 사칭하고 경찰 사칭하고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태주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혹시 누가 대신 해줬나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78세 노인이 직접 이 복잡한 서류를.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고객님, 이런 상속 절차는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사기가 아닙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커피 마시던 사람들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문 읽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마트폰 보던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모든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돈입니다. 제 남편이 남긴 돈이에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8년을 살면서 무시는 당해도 자신의 것을 부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에휴, 태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는데.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고객님, 태주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대로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됐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명자가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서 역시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VIP 센터까지 와서 소란 피우고 저런 할머니들 정말 진상이야. 보호자가 관리를 해야지. 요즘 노인네들 정신없는 거 많더라. 명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78년 인생.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추웠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명자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 명자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모서리가 헤어진 사진. 사진 속 박재훈은 공장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20년 전 공장이 어려웠을 때,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을 때 재훈은 직원 한 명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망해도 좋아. 재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버리지 않아. 직원들, 우리 가족이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해? 결국 재훈은 모든 걸 팔았습니다. 집도, 차도, 명자의 보석도. 여보, 내 반지까지 팔아요? 응, 미안해. 당신 결혼 20주년 선물인데. 알아. 하지만 직원들 월급이 더 중요해. 나중에 더 큰 거 사줄게.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오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돈이라고 했는데 사기라고 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할머니래요. 치매 걸린 노인이래요. 명자는 울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나요? 가난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식모 주제에. 하지만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됐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출신이 천한계. 하지만 그때는 신분이 낮았으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데려와라고 했습니다.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내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은행 통합건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안건 검토하실 시간 괜찮으시죠? 명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보내주세요. 네, 이사님. 그리고 은하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VIP 특별 우대 상품 제안이라고. 명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하은행,
거절하세요. 네. 하지만 이사님 금리가 됐습니다. 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원장, 신한은행 은행장, KB국민은행 은행장, 그리고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김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명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상속 절차 모두 완료됐나요? 네, 이사님. 어제 최종 완료됐습니다. 박재훈 회장님 명의의 모든 자산이 이사님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은하은행 예금도 포함입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예금이 얼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사님, 총 1847억 원입니다. VIP 특별 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작년 말 만기가 됐습니다. 1847억 원. 명자는 그 숫자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직원들 월급 주고, 협력업체 대금 갚고, 기부하고, 그래도 남은 돈, 1847억 원. 은하은행에 맡겨뒀던 돈. 김 변호사님. 네, 이사님.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하은행에서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예, 전액? 말씀이십니까? 네. 1847억 원 전부요. 오늘 당장 진행해 주세요. 이사님, 그건 변호사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1847억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큰 타격인데 괜찮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진 속 재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면 안 돼, 명자. 사람이 먼저야. 돈은 그 다음이지. 하지만 여보. 명자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곳에 우리 돈을 둘 수는 없잖아요. 김 변호사님. 네, 이사님. 내일 아침 10시 은하은행 VIP 센터로 함께 가주세요. 비서들도 대동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정장 입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명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5분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2 은하은행 VIP 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명자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명자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 올 시즌 신상 1200만 원, 진주 목걸이, 미키모토 팔 3500만 원, 가방, 에르메스 캘리백 32, 5800만 원, 구두, 페라가모 로퍼 180만 원,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절제되게 했습니다. 뒤이어 2명의 비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 명자 일행이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아니,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박진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분이 어제 그 할머니가 맞나? 진수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급 인사. 어제는 45도였습니다. 고객님 예약하셨습니까? 예.
박명자입니다. 진수는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10시 AM 박명자 VIP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VIP 다이아몬드는 100억 원 이상 예치 고객만 받는 등급이었습니다. 저분 어제 그 할머니 아니야? 창가 소파에 윤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완전 다르잖아. 샤넬 정장이야, 저거. 에르메스 가방. 캘리백? 저게 진짜면 6천만 원은 하는데? VIP 센터장 김태준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 명자를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고객님, 태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떻게 오셔? 명자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847억 원 인출하러 왔습니다.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847억 원?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고객명은 박명자, 등급은 VIP 다이아몬드, 예치금 총액은 1847억 원, 직책은 한빛장학재단 이사장, 계열사는 성광그룹 계열.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든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기.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사님, 어제는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은 이사님이었습니다. 명자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셨죠? 오늘은 이사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그게 제가 실수였습니다. 이사님, 제가 고객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명자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전액 이체 절차 진행해 주세요. 신한은행으로요. 이 이사님, 태준은 거의 울먹였습니다. 1847억이면 저희 강남지점 예금의 18%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그때 은행 본점 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5명 모두 정장 차림, 숨을 헐떡이며, 그리고 은행장까지 나타났습니다. 박상훈 58세, 은하은행 강남지점장. 이 이사님. 상훈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저희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명자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 오늘 그녀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들. 기회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주셨어야죠. 이사님, 어제 나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치매 노인, 진상 고객. 그녀는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본 나였죠.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직원, 지금 책상 뒤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수진 씨. 명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객을
명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명자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명자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절차 진행하세요. 네, 이사님.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님, 제발. 상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847억. 아니, 절반만이라도, 10%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안 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액입니다. 30분 뒤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1847억 원. 신한은행으로 이체. 완료. 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상우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조롱했던 사람들, 오늘 경외하는 사람들. 하지만 명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은하은행 VIP 고객 모욕 논란. 1847억 대량 이탈. 한빛장학재단 박명자 이사장 사람 존중 안 하는 은행은 필요 없다. 검소한 복장으로 은행 방문. 직원들 보이스피싱으로 오인. 은하은행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개장 첫날은 마이너스 12%, 이틀째는 마이너스 8%, 사흘째는 마이너스 3%, 총 마이너스 23%, 시가총액 5천억 원 증발. 은하은행 본점 회의실, 임원 긴급회의, 강남지점 예금 18% 감소, 다른 VIP 고객들도 이탈 중. SNS에서 난리입니다. 해시태그 은하은행 갑질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 김태준 센터장 즉시 해고. 최수진 정직 3개월. 강남지점장 경고. 3개월 뒤 은하은행은 경쟁사 KB국민은행에 인수됐습니다. 인수 금액 2조 3천억 원. 원래 가치의 60%. 이유? 고객 신뢰 추락. 그리고 명자는 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빛장학재단 운영 자금 5천억 원. 모두 은하은행에서 이체. 은하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제발 다시 한 번만. 명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총 이탈 금액 6,847억 원. 은하은행 강남지점은 폐쇄됐습니다. 6개월 뒤 봄, 재단 근처의 작은 카페, 소박한 행복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명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3,500원.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최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녹색 앞치마. 소박한 행복 로고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은행 그만뒀어요. 명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명자가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 봄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사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VIP 고객들을 상대했죠. 그러면서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을 돈으로 봤어요. 명품 입은 사람은 VIP, 낡은 옷 입은 사람은 그냥 할머니. 이사님, 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사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명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밀었습니다. 마셔요. 예. 울면서 말하면 목마르잖아요. 수지는 차를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캐모마일 차, 마음을 진정시키는 최수진 씨.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예. 이 사회가.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돈이 있으면 VIP, 돈이 없으면 투명인간, 명품을 입으면 대적, 낡은 옷을 입으면 무시. 그게. 명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회잖아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배웠죠?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봐야 한다는 거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수진 씨. 네, 이사님. 여기. 명자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커피 맛도 좋고. 감사합니다. 수진도 작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오면 행복해 하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이 3,5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게 좋더라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순간이지만 그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배움은 평생을 남기죠. 중요한 건. 명자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이에요. 창밖.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지개. 7빛깔. 모두 다르지만 함께 아름다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다르지만 함께 존중받아야 할. 수진 씨. 네, 이사님. 다음에 또 올게요.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커피가 맛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명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거. 예. 한빛장학재단 명함이에요. 명함에는 박명자 마이너스 이사장. 그리고 아래 사람이 먼저입니다. 수진 씨. 명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 신청하세요. 예. 저요? 네. 나이 제한 없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수진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는 명자. 더 이상 낡은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백화점 정장이 아니라 동네 옷가게 옷, 명품 가방이 아니라 실용적인 가방. 그것이 명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명자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명자는 공을 주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 재미있게 놀아라. 감사합니다.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명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거야.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무지개. 여보, 명자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정한 분은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고. 명자는 한빛장학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5년 신규 장학생 1,500명 선발. 꿈꾸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명자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장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탈북 청년, 장애를 가진 학생, 모두 꿈을 가진 사람들. 명자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의사가 됐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명자는 편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계좌에 1,847억 원이 아니라 이 1,500명의 꿈, 이 감사의 편지들, 이 따뜻한 미소들. 명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그리고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5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명자는 다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돈 많이 벌었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존중했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겉모습은 한순간이지만 존중은 영원히 기억된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마음으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갑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댓글 주시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